자, 그러면 186쪽에 일기예보와 기상재해를 얘기를 할게요. 일기예보와 기상재해. 자, 일기예보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자, 일기도를 그릴 거야. 일기도를 그릴 겁니다. 자, 일기도를 그리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기상 요소들 위해서 기압도 알아야 되고, 뭐 온도도 알아야 되고, 풍속도 알아야 되고, 풍향도 알아야 되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장치들이 각 지역마다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배치가 되어 있어. 각 지역에 그 기상 요소를 측정하는 장치들을 이용해서 기상 요소들을 수집을 하는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을 한 후에 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등압선도 그리고, 이제 등압선도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 등압선도 그리고, 같은 압력으로 가진 선들 있죠? 등압선도 그려주게 되고,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도 판단해줍니다. 저기압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구나 하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등압선 그리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여기 독도 울릉도 쪽에 날씨가 어떤가 봤더니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놓고 풍향을 이렇게 표시해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현재 독도는 날씨가 어떻다? 굉장히 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구름의 양이 별로 없다를 표현한 거니까. 풍향은 십자가를 그리면 풍향은 북동풍이 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풍속은 25짜리 하나 점 25m/s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긴 거 하나는 5점, 짧은 거 하나는 2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추가된 건 뭐냐면 이 일기 기호에 십자가를 그려서 왼쪽 밑에, 즉 요 부분에다가 왼쪽 밑에 여기에다가 뭘 표현하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 번개가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들을 여기다 그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해 주면은 비가 올 때는 이런 점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잔뜩 껴있어야겠죠? 구름이 껴있으면서 비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소나기 내릴 때는 비가 빨리 내리니까 삼각형을 표시해줍니다. 이런 거 소나기라고 표현하고, 눈이 올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안개가 껴있을 때는 이런 기호를 써줍니다. 매우가 칠 때는 이렇게 번개가 치는 모양을 그려주게 되고요. 태풍이 올 때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 때 태풍이 오는 거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태풍 표현하는 기호예요. 어떻습니다? 왼쪽 밑에 위치에다가 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기 기호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일기예보 과정을 볼 건데, 자, 먼저 기상 요소들을 수집하죠.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 뭘 그리냐? 현재 일기도를 작성합니다. 현재 일기도를 먼저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성통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일기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갑니다.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동쪽으로 옮겨갔을 때 현재 독도의 날씨는 비가 오고 있지만 저기압 중심으로 오면서 또 날씨가 더 추워지고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름도 이렇게 이동하니까 일기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예상 일기도를 작성합니다. 앞으로 하루 뒤에 또는 일주일 뒤에 일기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 일기도를 작성한 후에 그 예상 일기도를 발표하는 게 뭐야? 일기 예보가 됩니다.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거 많이 헷갈리는 게 현재 일기도를 작성한 후에 예상 일기도를 작성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하고요. 일기예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기상청이 갑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일기예보 옷에 TV에서도 아니죠. 라디오에서는요. 아닙니다. 기상청에서 하는 걸 그대로 보도하는 거지. 보도하는 거지. 여기서 일기예보를 하는 곳은 아니야. 기상청에서 하고 이거를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중계를 방송하는 거죠. 한 번 더 방송해 주는 거죠.
배를 언제 운항해야 할지, 뭐 야외 활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많이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예상 일기도가 많이 빗나가죠. 많이 빗나가서 요즘에 너무나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 또한 기상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욕 먹는 거, 그치? 이것도 해야 될 일인 거야. 많이 욕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합니다. 자, 됐고요. 기상재해와 대처 방법은 무슨 너무 쉬운 내용들이에요. 기상재해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따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과학과는 좀 무관한 그냥 기술 과정 같은 사회 같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와 태풍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에 뚜렷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요즘에 조금 이상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자, 저 그림을 안 지은 이유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의 날씨에, 또는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들이 보이죠? 이 기단들이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그려놓았고요. 솔직히, 시험 문제 낼 때 되게 어려운 게 봄과 가을이에요. 봄과 가을은 전부 다 양측간 기단이 영향을 미칠 뿐더러 봄의 특징과 가을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봄하고 가을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봄, 가을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봄, 가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만 기억하면 돼요. 먼저 봄. 봄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꽃샘추위죠. 꽃샘추위라는 추위가 찾아오고요. 두 번째,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들어오죠. 황사현상, 꽃샘추위와 황사현상,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거. 왜? 양측간 기단이 영향을 미치니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것도 봄의 특징이 되겠죠. 가을의 특징은 뭡니까? 가을. 자, 가을은 대부분 날씨가 좀 맑아요. 근데 날씨가 맑다. 뭐 천고마비라는 말 쓰죠. 하늘은 높고 마을은 살찐다. 수학의 계절이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가을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서리가 내려요. 첫 서리가 내려요. 마찬가지로 건조하죠? 왜? 양측간 기단의 영향이니까. 이거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고, 일기도로 봄, 가을을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두 번째, 겨울 먼저 할게요. 겨울은 일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일기도의 등압선 간격이 어때요? 굉장히 촘촘하게 나옵니다. 촘촘하다는 건 바람이 어떻게 듭니까? 굉장히 세게 분다는 거지. 이런 등압선 간격을 보이면 겨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압 배치, 우리 서부 동저역이다. 그 다음에 북서 계절풍이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북서 계절풍 불고, 북서 계절풍이 불려면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을 형성해야 되죠. 서부 동저형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특징은요, 상한 사온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3일이 추우면 4일이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 역시 요즘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겨울에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상한4온, 북서 계절풍 있었고, 서부 동저형 얘기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한파, 춥다는 얘기죠. 한파가 몰아친다는 거고, 폭설,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한파, 폭설, 겨울의 특징이 됩니다. 자, 여름 여기 있을게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일단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되냐? 기압 배치. 여름은 어떤 바람이 불어요? 이런 바람이 불죠. 이런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 배치는 남북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이고, 그 다음에 등압선 간격이 얘는 되게 널찍널찍합니다. 널찍널찍해요. 등압선이 널찍널찍하다는 건 바람이 불긴 불지는 천천히 분다는 거지. 천천히 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징은 뭐냐? 일단 남동 계절도 불고 있고, 이런 특징은 무더위, 열대야. 이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죠. 무더위, 열대야. 그 다음에
태풍이 한번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태풍도 여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늦여름에 대한 얘기인데 여름이 시작될 때 뭐가 있냐면 초여름에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장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서 초여름이냐 늦여름이냐 이걸 결정할 때 장마전선이 있으면 초여름입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 있고 등압선 간격이 넓어. 이거는 늦여름이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 일기예보치도와 늦여름 일기예보치도가 달라요. 자, 거기 보면은 책의 그림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장마전선이지 보입니까? 이 그림 보면 장마전선 초여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왼쪽 밑에 보면은 널찍널찍하면서 아무 전선도 안 보이죠? 그치? 비가 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전선도 안 보이고 고기압이 우리나라 중심이죠.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름에 늦여름에 기압의 시도가 그렇게 생겼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 배웠네요. 태풍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태풍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태풍의 다른 의미 열대 저기압이에요. 열대 지방에서 생긴 저기압이라는 얘기인데 자, 봐봐.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겁나 뜨거우니까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상승기를 거쳐납니다. 여기서 엄청난 양의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가 내리겠지. 바다에 생겨나는 거니까 굉장히 습기를 많겠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구름이 이동해 와서 비를 뿌리는 걸 우리는 태풍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비가 올 때 항상 뭘 형성하냐면 이러한 전선. 비가 오려면 전선이 형성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얘는 지금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게 아니지. 하지만 비를 내리고 있죠. 특징이 뭐냐? 태풍의 특징.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게 태풍의 특징입니다.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17m/s 이상의 풍속을 가진 것들을 우리는 또 태풍이라고 불러주고요. 등압선을 그린다면 본 적 있을 거예요. 등압선.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했을 때 태풍의 등압선이 동글동글동글한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동글동글한 것들이 밀려와요. 등압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원형을 가지고 있는 등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에서 9월이니까 초여름에 한번, 늦여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오고요.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봐봐. 태풍은 구름이 형성되려면 분명히 상승기류 발생해야 되죠. 그치? 상승기류 발생해야 돼요. 상승기류가 이렇게 발생을 해야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엄청난 양의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공기가 올라가기만 하면 더 이상 올라갈 공기가 없으면 더 이상의 구름이 생겨나지 않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가운데 쪽에서는 다시 공기가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생해요. 가운데에서. 그러면 가운데 쪽에는 있던 구름도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풀처럼 뻥 뚫려 있는 현상을 보여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태풍이 있으면 옆에서는 막 공기가 올라가는데 가운데서 공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해요. 가운데 눈은 태풍의 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날씨가 거짓말처럼 맑아져요. 그래서 그 이유가 거기는 무슨 기류?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눈 부분에서는 하강기류 때문에 다시 날씨가 맑아진다는 거죠. 태풍 눈이 좋은 거군요. 그게 눈에 들어보시도록. 네, 태풍이 눈이 좋은 거군요. 눈이 밝은 거군요. 다음 주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6번부터 10번까지.